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과 위험한 유혹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성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가이드 강민주, 안전지킴이 장민정, 한상윤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가장 심각한 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친구 중 하나가 채팅방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사실 남자애들끼리 막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수업, 먼저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성폭력. 하지만 조사 결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9년 학교급별 폭력에 관한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5.2%, 중학생이 5.7%, 고등학생이 무려 12.5%나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외모 평가와 성적 대상화. 상대방의 외모를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치마를 입으니까 예쁘다와 같이 성적 대상화하는 것은 엄연히 성폭력이므로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 또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평소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행위, 게임이나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만약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에 닿았다면 그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치심 및 불쾌감 유발 행동.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한 문자나 사진,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와 함께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불법 촬영이나 촬영된 영상물을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무반응을 오케이로 받아들이는 생각. 신체적 접촉에 관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 역시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싫다고 표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을 수긍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자기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성매매 실태 파악을 위해 16세 중학생으로 가장하고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034건의 채팅을 진행했는데요. 그 채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매수 목적이 25.6%, 성적인 채팅 목적이 31.9%, 성적 만남 목적이 6.2%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돈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없으므로
성은 거래할 수 없고 또 거래해서도 안 되는데요. 만약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매매를 제안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이 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만약 원치 않게 성매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10대 여성 인권센터나 1388, 헬프콜 청소년 전화,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등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피해 상담과 함께 법률 의료 지원, 쉼터 연계, 일자리 제공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동과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법, 그리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었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는 것. 나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와 다른 사람을 항상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나의 몸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동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실수로 내 몸이 상대방의 몸에 부딪혔을 경우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만약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가 불쾌를 느끼면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모자랄 때 어떤 사람이 조건 만남을 제시한다면 내가 학생이라 딱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만난다. 정답은 X. 가출로 인해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가장 중요한 신체를 낯선 사람에게 거래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10대 여성 인권센터나 1388, 헬프콜 청소년 전화,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등 지원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해요.